네, 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네, 11월 30일이고요. 오늘 비트코인 뉴스, 비트코인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FTX 사태로 인해 가지고 FTX에다가 예치해놓은 돈을 지금 못 찾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 규모도 대단히 큰 걸로 그렇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FTX에서요, 자기의 자산의 25%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FTX US를 사용한 사람은 100%가 복구가 될 거고, 그리고 FTX 글로벌 사용자는 자산의 25%만 복구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FTX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저들도 대단히 많이 가입을 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피해를 보는 내국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딱 나타나죠, 여러분들. 개인 지갑을 써야 된다라는 거. 거래소에다가 함부로 코인 맡겨놓으면 안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뱅크런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건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저라든지 아니면 디센트 같은 그런 개인 지갑, 하드웨어 월렛을 사가지고 코인을 보관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제 영상 링크에 보시면 디센트를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고, 필요하시면은 그쪽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피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은 다행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아직 피해가 있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참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행히도 예전부터 개인 지갑을 많이 사서 쓰셨기 때문에 FTX 같은 데다가는 코인을 아마 안 넣으셨을 거다, 이렇게 좀 믿고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들어갑니다. 자, 크립토 프리세일즈 데이터에서요,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부유한 5명은 올해 149조 원이 손실이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더 큰 깨달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뉴스예요. 볼게요. cryptopresales.com에서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부유한 5명이요 올해 1127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9조 원의 충격적인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많은 손실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 바이낸스의 CEO죠. 장펑자호.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그래서 보이시면은 다행히 한 인터뷰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는 돈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하신가요? 이게 가능하셔야 돼요. 이게 가능하셔야 됩니다. 저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코인의 가치가 막 8억, 9억 하던 코인의 가치가 지금 뭐 거의 뭐 1, 2억 이런 사이로 떨어졌지만, 지금 그렇게 뭐 마음이 아픈다든지 뭐 멘탈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되셔야 된다. 볼게요. 장펑자오가 현재 순자산이 14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원입니다. 역시나 뭐 많은 돈이죠. 그런데 1년 전에는 이 사람이 얼마였느냐면 127.4조 원이었습니다. 127.4조 원이 지금 1년 만에 얼마가 된 거예요? 19조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8조 원이 날라갔어요. 108조 원. 우리나라 돈 108조 원. 108조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돈을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을 1년 만에 손실이 됐다, 이 장펑자오가. 그런데 돈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장펑자오는 그럼 여기서 이 100조에 가까운 돈을, 100조가 넘는 돈을 손실을 봐놓고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 장펑자오도 아는 겁니다. 이 주기가 있고 사이클이 있고 지금 이만큼 하락했지만 더 큰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 장펑자오는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2022년에는 47억 달러, 약 6.2조 원 정도, 그 정도의 재산이 감소가 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8.7조 원이었는데 1년 전에, 올해 초에. 근데 지금은 2.51조 원으로 한 6조 정도가 날라갔어요. 이 사람도. 그렇죠. 이 사람도 우리 코인베이스 CEO도. 그리고 크리스 라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1.7조 원 정도가 재산이 날라갔습니다. 네, 거의 뭐 이 사람들도 다 마이너스 70%, 80% 다 이런 수준인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계의 이 거물들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 신경 별로 안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멘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시 시즌이 올 거예요. 시즌이 올 겁니다. 네, 항상 겨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뉴스. 브라질 암호화폐 결제수단 합법화 법안에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브라질에서 앞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고, 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브라질에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됐다. 이 법안은 오늘 승인됐고요. 의회에서 이제 시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회의원들이 브라질 내 암호화폐 거래와 사용에 대한 완전한 규제 틀을 승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의 서명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제 완전한 합법화의 틀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크립토퀀트 IT테크,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며 매도하는 기간이 1년이 넘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375일 동안, 거의 1년이 좀 넘어가는 기간이죠. 이 375일 동안 많은 투자자들은요, 비트코인을 손해를 보며 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손해를 보며 매도하고 있다. 네, 이게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면서 이 손실을 보고, 그쵸? 이 손절을 하는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저점에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기간이 되면은 이제 곧 상승을 눈앞에 두는 그런 현상을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센티멘트. 고래들 지난 5일간 47,888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산타랠리를 준비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산타랠리라는 건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해주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산타랠리라고 부르는데요. 작년에는 산타랠리가 안 왔습니다. 근데 항상 산타랠리가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산타랠리라는 게 있었던 적이 더 많았던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걸 기대를 하는 거고, 사실 안 올라갔던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산타랠리가 펼쳐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확신은 사실 없는데, 그럼 이 고래들은 47,888 비트코인을 왜 구매했느냐를 보는 거죠. 왜냐? 왜 구매했겠어요? 왜? 지금 여기서 구매했대요. 여기 차트 보시면 여기 노란색 지점에서 보이시나요? 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했대? 왜 구매했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굳이 산타랠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완전 저점이잖아요. 이거를 기회로 보고 사는 고래들이 많은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꼭 이게 산타랠리 때문이냐? 이런 고래들은 그리고 단기 투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장기 투자를 많이 하지. 그쵸? 뭐 그렇다라는 거. 지금 고래들이 아무튼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미국의 텍사스 주지사가요, 그 비트코인 관련 법안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텍사스가 비트코인 혁신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 주지사는요, 비트코인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 주를 비트코인 혁신의 핵심 도시로 만들고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 텍사스에 정착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채굴 기업들도 텍사스에 많이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면 미국에서 어느 주들이, 어느 도시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뉴저지, 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공동 4위가 텍사스입니다. 그러니까 네바다가 제일 친암호화폐, 플로리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렇게 순서대로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뉴욕에서 이 암호화폐 채굴 관련된 이제 라이센스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갱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법안에다가 이제 뉴욕 시장에 사인을 하게 됐는데요. 뉴욕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죠? 다른 미국 여러 주들에서 서로 앞다투어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동안은 이 이야기가 좀 뜸했던 러시아 소식인데요. 러시아 푸틴이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한 국제 결제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스위프트 배제라든지 다양한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죠, 이번에. 물론 우크라이나가 피해가 제일 많겠지만은 어쨌든 러시아도 그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받은 경제적 손실은 당연히 러시아도 받았을 겁니다. 그걸 받았으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용을 보면 푸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이 은행이나 제3자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암호화폐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화폐 시스템에서는요,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스위프트 배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경제적인 제재, 그리고 이 중앙화된 어떤 그 제재, 그쵸? 규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는 그렇지가 않다, 탈중앙화, 간섭을 받지 않는다, 독립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수수료 등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국제 전송 수수료가 매우 적게 든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을 푸틴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9월 달에 암호화폐 국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에 대체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달 7일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협의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제 제도권 안으로 본격적으로 거의 다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일에는 11월 17일 암호화폐 채굴 및 채굴한 암호화폐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의회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16,800달러로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29포인트로 공포 상태 되겠습니다. 오늘 김치 프리미엄 한번 볼까요?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 기준에서 2.7% 정도 끼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요, 바이낸스 기준에서 롱 포지션 57%, 숏 포지션 42%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전달드릴 뉴스와 시황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랜만에 인사드렸고, 또 실방을 한동안 못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빨리 실방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그 실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